자, 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의 세계 네 번째 시간인 제조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3월 초에 아마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학습 활동지를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자기 학습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개학이 되면 요 마지막 5번째인 건설 기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5단원인 첨단 기술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단원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단으로 있는 게 뭐냐면 메카트로닉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주제 하나, 두 번째 기술의 발달로 미지의 나노 세계를 연다는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3D 프린터로 원하는 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요거를 각각이 1시간씩 해서 총 제조기술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 수업 자료는 매월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 복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데다가 이거를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절대로 본 자료를 유출하거나 배출하는 그런 사례를 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첨단 제조 기술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활용한 이런 첨단 제조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라고 하냐면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아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정보통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의 형태는 어떤 게냐면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인터넷 같은 이런 정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정보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릴 거고 배웠던 내용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유형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연결사회.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생각하는 인터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G 이동통신, 그죠?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4세대 LTE보다도 약 1000배 정도 통신 속도가 빠른 걸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디지털 컨텐츠 산업,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도 어쩌면 디지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프로그램 말고도 많이 얘기했었죠. 뭐냐면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각종 센서라든지 그죠? 각종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정보보호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유형이 아니겠냐 하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기술을 공부하는데요. 제조기술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주제일기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논했습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파라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이 바뀌는 거고, 문명의 축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기술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각종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해서 하는 컨버전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계화의 혁명입니다. 마치 이 기계화의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뭐냐면 공업 중심 사회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화로 인해서 공장이라는 곳에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냐면 소수 정예와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체계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면 전기기술하고 정보기술이 융합된 자동화된 생산체제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에서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제휴 분야가 있었어요. 기술의 분야가요. 제조, 정보통신, 생명 이거 말고도 그다음 뭐가 있죠? 그렇죠. 수송기술, 건설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5가지 이런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하는 사람이 정말로 최고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이 제조기술에서 배울 메카트로닉스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죠? 이게 우리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첨단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우리 생활은 기존 기술에다가 로봇 같은 것들을 이런 새로운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 활용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좀 더 풍요롭고 우리한테 좀 더 많은 이득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않겠냐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첨단 기술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기술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조기술에 대한 부분을 개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재를 가공되지 않는 원래의 재료를 원자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기술은 어떤 거냐면 도식화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제품이죠? 어떻게 만들냐면 나무를 원자재죠? 가공되지 않는 원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간이 가공합니다. 가공하고 조립하고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형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일련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기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조기술은 5가지 기술 영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제조기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조기술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다 제조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실에 있는 시계, 책상, 의자, 그 다음에 태극기, 탁자 등등 다 이런 것도 기고요. 집에 보면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야 제조기술이라는 얘기죠. 만들어지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밥솥, 밥그릇, 그 다음에 탁자, 여러분들 침대, 모든 것들, 화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제조기술이다. 제조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메카트로닉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메카트로닉스는 앞에 있는 머신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렉트로닉스를 합성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카트로닉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메카트로닉스라는 개념은 기계에다가 전기, 전자를 우리가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을 우리가 메카트로닉스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지금 1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기계들은 대부분이 누가 다뤘냐면 사람이 조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정밀도도 많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계들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와 전자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메카트로닉스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카트로닉스는 기본적으로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를 제공해주는 전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을 밖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입력을 받아들이는 센서 부분이 있고 이 센서에서 받아진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컴퓨터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동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동작시키는 이런 구동 부분을 액추에이터라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기 모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액추에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니즘 부분이라는 거 뭐냐면 실제 우리 손과 발과 팔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작동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커니즘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메카트로닉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카트로닉스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어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은 이것들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센서 부분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으로 식별해서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죠? 외부에 있던 환경들을 인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센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이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런 카메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자동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가까이 가면 삑삑 소리가 나죠? 그런 센서 부분도 있을 거고 접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센서도 있을 것 같고 센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여기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컴퓨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어해주고 이거를 그 다음에 연산해주고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주는 게 컴퓨터 부분입니다. 컴퓨터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 이런 액추에이터 부분, 구동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받아서 기계 본체에 메커니즘 부분을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모터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전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여기 있는 손과 팔과 같은 이런 실제 동작을 이루어지는 이런 메커니즘 부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움직이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메카트로닉스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계에다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원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센서들이나 각종 전자부품들이 들어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메카트로닉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주변에 볼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들 어떤 게냐면 지금 현재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다 메카트로닉스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도 메카트로닉스 제품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메카트로닉스에 활용되는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자, 어떤 거냐면 체외 진단기기. 자, 이거를 만든 이 물체는 뭡니까? 제조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체외 기술을 여기다가 해당되는 것들을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샘플 채취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거기다 반응을 해서 이것들을 갖다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알려주죠. 좀 전에 얘기했던 5가지 요소 어떤 겁니까? 전원 부분도 있죠. 배터리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센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고 읽을 수 있는 센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어해주는 이런 컴퓨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액처에이터 부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알려주는 이런 화면에다가 알려주는 액처에이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진단키트 같은 것들도 바로 메카트로닉스 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아직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생활에서는 많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주는 것도 로봇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나노 메카트로닉스. 나노 메카트로닉스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지만 반도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이거는 정밀한 미세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반도체 생산 장비가 나노 메카트로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운송 메카트로닉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뭡니까? 운송기기입니다. 이걸 만드는 거는 제조기술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각종 센서와 각종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첨단 장비 안에는 바로 뭐냐면 나노, 이것들, 쉽게 말하면 전기와 그 다음에 기계와 이런 게 합성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면 운송 메카트로닉에 적용된 무인 자동차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제조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제조기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미래의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정말 이 제품들을 만들면 소비자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품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니까 뭐냐면, 그래, 이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면 그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시제품, 최초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좀 더 합리적인 것인지, 좀 더 가격을 좀 더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이 차트도 이런 기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옷 만들어지면 최고의 상품이 될 것 같아 라고 만들면 이제 뭐 하냐면 그거를 제조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바코드라고 하죠. 제품의 이력을 우리가 찍어서 그래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고객의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면 다시 그거를 빅데이터에 통해서 분석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되는 일련된 과정을 겪는 게 바로 뭐냐면 미래의 스마트 공장이 아니겠냐.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자 중심의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 이런 공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말하는 말은 뭔가 알죠? 똑똑한 공장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장. 이런 게 바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학습활동지를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은 뭐라고요? 그렇죠. 원자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가 제조기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책상 같은 걸 만드는데 원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죠? 가지고 와가지고 자르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립하고 이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일련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제조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메카트로니스에 되겠습니다. 메카트로니스는 머신의 약자인 앞에하고 일렉트로닉스의 약자인 뒷부분하고를 따서 메카트로니스 한다. 쉽게 말하면 기계하고 전기, 전자를 합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카트로니스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메카트로니스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를 사람이 직접 구동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원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바깥에 있는 외부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센서 부분이 있고요. 그 센서 부분에서 받아들인 것들을 연산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어해주는 이런 과정이 컴퓨터고요. 그렇게 제어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동부 부분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동부에서는 이런 입력된 신호를 받아서 바탕으로 해서 본체의 메커니즘부를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메커니즘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메카트로니스는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줬던 학습활동지 두 번째 장을 보면 학습활동지를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메카트로니스 구성 요소를 한번 우리가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최첨단 얼굴 인식 선풍기는 전원 부분이 뭐가 됩니까? 전원 코드나 배터리나 충전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센서 부분은 얼굴 인식 센서라든지 여러분들 여기 한번 온라인상으로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은 최첨단 얼굴 인식 선풍기 된 것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센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부분은 그 안에 있는 CPU가 있습니다. 그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컴퓨터부가 있고요. 액추에이터 부분은 뭐냐면 뒤에 보면 모터가 있어서 그 모터로 해서 좌우를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액추에이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메커니즘 부분은 우리한테 뭘 제공합니까? 실제 유용함을 제공해주는 뭡니까? 날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디 제품 하나 써보고 여기다 써보라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전원 코드, 배터리, 충전기 이게 전원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센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각종 센서 부분이 있죠. 로봇 앞에 앞뒤로 옆으로 붙어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센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리모컨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컴퓨터 부분은 CPU가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액추에이터 부분은 뭐냐면 모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주는 바퀴 회전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메커니즘 부분은 실제 우리한테 뭘 해줍니까? 이로움을 제공해 주는 거. 공기를 흡입해서 흡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흡입하는 이런 장치가 바로 뭐냐면 메커니즘부가 되겠습니다. 자, 메카트로니스 활용 분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기술에 적용되는 메카트로니스는 의료 부분에 해당되는 수술 로봇 같은 거, 그죠? 나노기술에 소개하는 반도체 공장을 연상하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술에서는 뭐냐면 자동화에 관련된 장치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송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무인자동차라든지 자동 항법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생활 로봇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 번씩 하나씩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스마트 공장의 사례를 봅니다. 미래 스마트 공장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빅데이터에 의해서 정말로 이 소비자가 욕구를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인지를 확인해주는 이런 단계.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인가, 상품 기획,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냈으면 이제 뭐합니까? 그거를 제품 설계하고 시제품, 최초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제품을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만든 제품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뭐합니까? 분석하고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한 데이터 주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수정 보완하고 나면 이제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에는 모든 것들이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바코드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죠. 다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그걸 이용하고, 소비자가 혹시 불편한 내용이 있다든가 또 좀 더 개선할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반영을 하면 다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일련된 이런 과정이 6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말하는 미래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나는 걸 한번 적어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자, 특정한 전문가가 CIM, 컴퓨터 통합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연결돼서 제품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조, 판매, 서비스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고객의 이런 소리까지도 관련하는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무인 공장으로 해서 인력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또 그래서 생산직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예견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뭐냐면 고급 전문 인력들은 많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카트로니스 개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를 보면서 요 메카트로니스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하고 전자하고 합성어로 기계, 전자 제어, 정보 처리,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을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배운 거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메카트로닉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래의 어떤 모습을 도시화한 것인가?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여기 써 있네요. 미래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렇죠? 미래 스마트 공장을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 해당되는 형성평가의 정답인 메카트로니스하고 미래 스마트 공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노트막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